20년 동안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일한 김순자 씨. 저는 그분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제 집 안에서 남편과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남편 강민호와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민호는 올해 65살입니다. 우리는 27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당시 민호는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저도요. 우리는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랑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착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지금 35살입니다. 작은아들 준영이는 32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준호 아들이 7살, 준영 딸이 5살. 저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업본부장까지 했습니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많았습니다. 연금도 꽤 됐습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삽니다.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시세로 15억쯤 됩니다. 그 외에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예금 10억, 주식 5억, 부동산 몇 채, 총 40억 정도 됐습니다.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20년 전부터 가사도우미를 썼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올해 60살입니다. 일주일에 3번 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갑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를 도와줍니다. 저는 순자 씨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당연한 일이죠. 순자 씨는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잘해줬습니다. 제가 안 입는 옷을 줬습니다. 명품 옷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저는 잘 안 입어요. 가지세요. 어머, 사모님. 이런 좋은 걸. 괜찮아요. 순자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명절 보너스도 두둑이 챙겼습니다. 순자 씨, 이번 추석 보너스예요. 어머, 사모님.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2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순자 씨를 좋게 여겼습니다. 여보, 순자 씨 덕분에 집이 깨끗하네. 그러게. 복 받은 거야. 20년 동안 한결같이 일해주시니까. 응. 정말 고마운 분이야. 우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호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먼지가 많았습니다. 책장을 닦았습니다. 책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책장 뒤쪽을 닦는데 뭔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호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얼굴이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옆에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 민호와 순자, 1985년 대학 축제에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 설마 우리 집 순자 씨?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초반. 하지만 윤곽이 익숙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지금은 60살이지만 젊었을 때 모습 틀림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김순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남편 대학 시절 사진의 순자 씨가 그냥 친구였나? 하지만 사진 속 둘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깝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호와 순자 씨가 대학 때 사귀었다? 그럼 왜 순자 씨가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20년 동안? 우연일까? 아니면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둘이 지금도?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민호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를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대학 때 여자친구 있었어?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우리 결혼 전 얘기 별로 안 했잖아. 있었지. 오래전 일이야. 진지하게 만났어? 그때는 그랬지. 얼마나 만났는데? 좀 됐어. 구체적으로. 민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래? 옛날 일인데. 그냥 궁금해서. 이름이 뭔데? 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억 안 나. 거짓말. 첫사랑을 어떻게 잊어? 진짜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어.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방으로 가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사진을 민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났어? 서재에서. 책장 뒤에 떨어져 있었어. 김순자라고 적혀 있던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집 가사도우미 순자 씨 맞지? 맞지? 안 그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마지못해. 왜 말 안 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첫사랑이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20년 일했는데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사귀었잖아. 사진 많던데.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래. 대학 때 잠깐 만났어. 얼마나? 좀 됐어. 정확히 얼마나? 4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년. 대학 내내. 왜 헤어졌어?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순자 씨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순자 씨가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순자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순자 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청소부터 할게요. 잠깐만요, 순자 씨. 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앉으세요.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 남편 서재에서 나왔어요. 순자 씨 맞죠? 이 사진 속 여자.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남편 알았던 거죠? 대학 때? 네. 왜 말 안 했어요? 20년 동안?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사모님께 상처 드릴까봐.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상처 드릴까봐요? 20년 동안 숨긴 게 더 상처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랑 사귀었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얼마나? 4년. 진지하게요? 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왔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다른 집은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집이에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 안 하실 거예요? 좋아요. 제가 알아보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가사도우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관계였습니다. 저는 남편 대학 동창을 수소문했습니다. 민호와 친했던 사람. 이름은 박철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저 강민호 아내 이정순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 남편 대학 때 얘기요. 네. 김순자라는 사람 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 순자. 아시는군요. 네. 알죠. 민호랑 사귀었잖아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얼마나 사귀었어요? 대학 4년 내내요. 1학년 때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진지했나요? 진지하죠. 결혼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다 알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헤어졌는데요? 글쎄요. 갑자기 깨졌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유는요? 민호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요? 순자 집안이 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식당 하셨대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호 부모님은 보수적이었습니다. 집안을 따졌습니다. 문벌을 중시했습니다. 순자를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호는 저와 선을 봤습니다. 제 집안은 괜찮았으니까. 아버지가 사업하셨으니까. 혹시 그 후에 민호랑 순자 만난 적 있어요?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졸업 후에는 연락 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저는 차선택이었습니다. 민호는 순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민호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순자 씨랑 4년 사귀었다며? 민호는 놀랐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그래? 철수 씨한테 들었어. 대학 동창. 결혼까지 생각했다며?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래.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끝난 일인데 뭐. 끝난 일? 그 사람이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는데? 그건 왜 순자 씨를 가사도우미로 썼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연히 만났어. 20년 전에. 어디서? 길에서. 마트 앞에서. 그래서요? 이혼했다고 하더라. 혼자 산다고. 힘들게 산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불렀어요? 도와주고 싶었어. 도와주고 싶었어요? 첫사랑을?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20년 동안 집에 들인 게 도와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순자 씨와 민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순자 씨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 병원 갔다 올게요. 네, 사모님. 다녀오세요. 점심은 남편 챙겨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척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 1층 로비에 숨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리고 몰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 낮은 목소리들. 저는 복도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힘들지? 괜찮아요.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서.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민호와 순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깝게. 너무 가깝게. 민호가 순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쥐고. 순자야, 그때 결혼 못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난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순자가 민호에게 기댔습니다. 민호 어깨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저도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 순자와 민호가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척했습니다. 다녀왔어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이미 주방으로 가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모님, 벌써 오셨어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금방 끝났네요.
응.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호와 껴안고 있었던 사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좀 깎아드릴까요? 순자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저는 순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순자의 과거,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아낼까? 고민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순자가 2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을 찾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본적을 알아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김순자 씨 혼인관계 증명서 떼려고요. 본인이세요? 아니요. 고용주예요. 고용주는 안 되는데요. 확인이 필요해서요. 세금 문제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사정했습니다. 결국 확인만 해줬습니다. 이혼 기록 있네요. 20년 전에. 전 남편 이름이요? 이재훈이요. 저는 이재훈을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걸렸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재훈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재훈 씨? 네, 누구세요? 김순자 씨 아셨죠? 네. 전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재훈은 60 중반쯤 보였습니다.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랑 왜 이혼하셨어요? 이재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잊지 못했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단서는 없었나요? 대학 때 사귀던 남자였대요.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헤어졌다고. 결혼 내내요? 네. 결혼 15년 내내 그 사람 생각했어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 때 사귀던 남자를 잊을 수 없다고. 그래도 같이 살려고 했어요. 애들도 있었고. 하지만 안 됐어요. 아내 마음이 떠나 있었으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재훈도 피해자였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15년 동안 민호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그 시기가 20년 전. 순자가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온 시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순자 씨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연락 끊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혹시 순자를 아세요? 네. 잘 압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결정적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골프 간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민호 옷장을 뒤졌습니다. 양말 서랍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편지 다발이 있었습니다. 20통도 넘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쓴 편지들. 모두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과 사랑 사이의 갈등. 그리고 민호는 이 편지들을 보관했습니다. 잠긴 서랍에. 소중히.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민호와 순자는 사랑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서재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편지, 목격한 장면, 증언.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인 두 사람과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순자가 오는 날. 저는 민호에게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취소해요.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오늘 알게 될 거예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순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으세요. 네. 청소 안 해요? 오늘은 청소 말고요. 무슨 일이세요? 여보도 나와요. 민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으세요. 둘 다. 민호와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편지 다발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둘이 무슨 관계예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이중 생활한 거 다 알아요. 정순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도 읽었어요. 나. 둘이 손잡고 있는 것도 봤어요. 껴안고 있는 것도 봤어요.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다고요? 20년을 속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20년 동안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뭐예요? 순자를 사랑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내 첫사랑이야. 지금도 사랑해.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35년 동안 같이 산 나는 뭐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내 첫사랑이야. 대학 1학년 때 만났어. 동아리에서 처음 봤어. 한눈에 반했어. 4년을 사귀었어. 정말 사랑했어. 결혼하고 싶었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순자 집안이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호통치셨어. 그런 집안 며느리는 안 된다고. 너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고. 어머니도 우셨어.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차선책이었어요? 집안 좋은 며느리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 사랑은 아니었어. 저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착했어. 그래서 잘 살려고 노력했어. 35년 동안. 근데 20년 전 순자를 다시 만났어. 우연히. 마트 앞에서. 너무 반가웠어. 이혼했다길래. 혼자 힘들게 산다길래.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가사도우미로 불렀어. 옆에 두고 싶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랑 살면서요? 미안해.
아들 둘 낳고 가정 꾸리면서요. 그 와중에 첫사랑을 집에 들이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 씨도 말해봐요. 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잊지 못했어요. 결혼했지만,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했어요. 하지만 내내 민호 씨 생각만 했어요. 잠꼬대로 민호 씨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도 눈치챘어요. 다른 남자 사랑하지? 라고 물었어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20년 전에 저는 들었습니다. 숨죽이며. 그리고 민호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 앞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민호 씨가 가사 도우미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해야 했는데 못했어요. 민호 씨 옆에 있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사모님 집에서 일하면서 매주 3번 민호 씨를 볼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명절 보너스도 주고 추석 때 송편도 같이 빚고 명절 선물도 챙겨줬어요. 당신 딸 결혼할 때 축의금도 줬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제 남편과 제 집에서 순자는 울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20년을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해요? 제 얼굴 보고 웃으면서 사모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제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준영아. 지금 당장 집에 와라.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와봐. 지금 당장. 중요한 얘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아들들이 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준영. 무슨 일이세요,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거실에 민호와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왜 순자 씨가? 준영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호와 순자의 관계. 대학 때부터 사귄 사이. 20년간의 이중생활. 편지들. 제가 목격한 장면들. 아들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20년 동안 그랬다고요? 준호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닥치세요. 준호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키우느라, 집안 꾸리느라.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준영도 분노했습니다. 순자 씨. 준영이 순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명절 때 같이 밥 먹고. 우리한테 선물도 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준호야. 민호가 말렸습니다. 아빠도 입 다물어요. 준호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울며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순자를 현관까지 끌고 갔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 집 문 앞에도 오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아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아빠, 정신이 있으세요? 준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준영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준영아. 이혼하셔야 해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엄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들이 제 편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그리고 제 권리를 찾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희.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정희.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5년 혼인. 남편의 첫사랑이 20년간 가사도우미로. 이중생활. 편지들. 목격 장면. 모든 것을. 김정혜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악질적이네요. 재산 분할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것들을 꺼냈습니다. 편지 다발, 사진들, 제가 목격한 것을 적은 일지, 순자 전 남편 증언도 받아뒀습니다. 녹취록까지.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 75%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20년간의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부정행위니까요. 위자료는요? 최소 2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40억쯤 돼요. 그럼 30억 이상은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과 맞섰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인 남편. 이제 법으로 심판받을 차례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에서 민호에게 통지가 갔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집에 와서 애원했습니다. 정순아, 대화로 풀자.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아들들 생각해서라도. 아들들이 이혼하래요. 아빠랑 못 산대요. 정순아.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싼 변호사였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만났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재산 분할 50대 50로 하시죠.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75대 25. 위자료 3억. 너무 과도합니다, 사모님. 과도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속였는데. 민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35년 동안 가정을 꾸렸고. 김정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20년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집 안에서요. 원고 눈앞에서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고마워 아들들아.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 판사였습니다. 사건 2024드 합 34,567호, 이혼 등 청구 사건.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김정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20년간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제3자는 피고의 첫사랑으로 원고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편지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들도 제출했습니다. 목격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측 답변하십시오. 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편지는 일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피고가 화답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정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애정 표현하는 것을. 그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껴안고 있는 것도 봤어요.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남편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잠긴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20년치 편지를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순자 전 남편 이재훈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 김순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전 남편입니다. 왜 이혼하셨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대학 때 사귀던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끝까지 말 안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아내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순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피고와 무슨 관계입니까? 대학 때 사귀었습니다. 헤어진 후에는요? 20년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마트 앞에서 우연히. 그 후에요? 피고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증인 답변하십시오. 피고를 사랑했습니다.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왔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민호는 원고 이정순과 3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중 20년간 제3자 김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극히 악질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특히 김순자를 원고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여 원고를 기만했다. 이는 원고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30억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총 재산 40억 원. 제가 30억. 위자료 3억. 총 33억 원. 민호는 7억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아들들아.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재산을 넘겨줬습니다.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저는 박정순이 됐습니다. 더 이상 강민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도 사라졌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민호가 순자를 원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도 잃고 재산도 잃었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순자는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20년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대 빌라.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속였다며. 최악이네. 양심도 없어. 민호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유럽 여행. 3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표정 완전 달라졌다. 그치? 나도 느껴. 밝아졌어. 예뻐졌고. 웃음도 많아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이제 박정순입니다. 강민호 씨 아내 아니에요. 알아. 미안해.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35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네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나 혼자 너무 외로워. 순자 씨는요? 떠났어. 연락도 안 돼. 그렇겠죠. 정순아. 전 이미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35년 동안 당신 뒤에서 살았어요. 당신 그늘에서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